집착과 관리에 대해서 잘 혼동을 해요. 자기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죠. 생각이. 암은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항상 뭔가가 이 기분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는데, 교감 신경은 항상 긴장 상태.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 건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 건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이 순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투를 하는 상황이니까 전투에 필요한 생리 반응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소화 같은 것도 급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화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긴장 상태가 되면 눈이 동그래지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생리적인 모든 반응이 외부하고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쳐놓고 방심을 해요.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내부에 있는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는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외부 문제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긴장 상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긴장 상태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느냐? 몸 안에. 몸 안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아,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걸 잡기 위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높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떨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사고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주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도대로 잘 안 돼요. 의도대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수많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첨단 치료들이 나오고 현재 또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게 어렵고 또 내 몸 상태가 힘들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내가 잘 버티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그 기대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제가 교육을 쭉 많이 하는데, 특히 이렇게 환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악착같이 버텨라. 그래서 그 치료법만 나오면 당신은 완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가장 정확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 더 이상,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주는 의사를 찾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암은 이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암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집착과 관리에 대해서 잘 혼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현대의학이라든지 통합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관리예요.
그런데 집착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참 환자가 딱 첫 대면하는 순간에 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오는 환자들 참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이 데이터에 일이에도 어때요? 희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리 되면 이 수치가 1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수치가 1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몸에서 조그마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예민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은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치료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사소한 변화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 검사를 한번 하게 되면 내일 검사를 한다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내일 혹시라도 검사가 나쁘게 나올까 봐. 그리고 나오면은 이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정상 범위 내인데도 수치가 1, 2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막 새벽부터 쫓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치료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관리하고 정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셨듯이 수치 1, 2를 가지고 절대 어떤 암에 무슨 변화가 왔다든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증상,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수술한 자리가 뜨끔뜨끔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재발한 거 아니냐고 쫓아오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암은 정말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아픈 경우는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우리 환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대담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암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는 것을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환자한테 정말 바인드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인드 만들어서 관리하고 뭐 엑셀에다가 막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